자, 안녕하세요. 스마트폰 프로그램입니다. 자, 오늘은 이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실습하는 거는 일단 빼고 어떤 게 안드로이드 환경이었는지 좀 오래된 내용도 있고 또 최근에 있는 내용 이렇게 좀 간단히 소개하고 그리고 끝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그 환경 실습하기 위한 환경을 설치하기 위한 거 요거는 이 E클래스에 우리 수업 자료실에다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처음부터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설치하셔도 되겠고 아니면 그걸 좀 이제 편리하게 만들어 놓은 그 어떤 책을 쓰신 분들이 이 출판사 사이트에다 넣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출판사 사이트에 있는 것이 훨씬 설치하기 쉬우니까 그거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윈도우 쓰시는 분들 대부분 다 64비트 쓰시죠. 그래서 32비트는 좀 맞지 않기 때문에 64비트에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그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서 알려드렸는데 요거 검색하시게 되면 유튜브가 나와요. 제 유튜브 사이트가 있으니까 첫날 첫 주 수업했던 내용이 아마 저장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OHYEONGKWON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시작할게요. 자,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보죠. 다 아시는 내용들이에요. 많이 들어봐서. 안드로이드 사실 이거를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건 아니죠. 이 구글사가 그 인수한 이 벤처 우리 이제 스타트업을 요즘 벤처 요즘 스타트업이라고 많이 부르죠. 그래서 이 스타트업 컴퍼니라고 하는 데서 그 만들었던 거를 그 회사를 다 이제 인수한 거죠. 그래서 구글사가 됐어요. 그래서 구글사가 중심이 돼요. 그 개발했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된다. 사실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이런 이 손에 들고 다니는 전화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한때는 이제 이런 것 중에 그 HP에서 나오는 것 중에 이그 그 전자책이라고 있었죠. 전자수첩. 거기에는 윈도우 C라고 하는 거가 많이 사용됐었어요. 그러다가 이 안드로이드 나오기 조금 전에 애플이라고 하는 데서 iOS가 나오고 그리고 이 안드로이드가 같이 이제 거의 비슷하게 나왔고 그리고 요즘에는 이 삼성에서 나온 타이젠이라고 있죠. 물론 요거 전에 삼성에서는 바다라고 하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이 바다는 조금 성공을 하지 못했고 스마트폰 중에 바다로 돼 있는 걸 제가 한번 갖고 있었는데 이 앱이 너무 없어서 쓰지 좀 못하고 많이 사용되지 못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타이젠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 그 전자제품 등에 뭐 TV라든지 하는 데 들어가 있어서 실제 우리가 이 타이젠이라고 하는 OS를 가지고 뭐 앱을 개발한다 하는 데는 아직까지는 좀 이제 그 익숙하지 않은 환경이 됐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 지금은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만들어진 앱들이 애플에서 나오는 앱이 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드로이드에서는 개발이 됐는데 애플에서는 개발이 되지 않은 그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제 그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모든 걸 진행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그 운영 체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운영 체제보다는 조금 더 그 윗레벨에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리눅스 기반이다 그러죠. 리눅스 기반이고
그다음에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전화기, 휴대 단말기죠. 그래서 휴대 단말기에 대한 플랫폼이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잘 아시는 거고. 그래서 이 리눅스라고 이제 우리 운영체제를 이렇게 그 단계별로 온다면 여기가 이 가장 밑에 있는 리눅스라고 하는 운영체제라고 한다면 그 윗부분에 이 사용자가 쓸 수 있도록 뭔가 제공해 주게 되는데 그거를 이 미들웨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미들웨어는 삼성에서 만든 스마트폰이든 아니면 이제 이 뭐 다른 나라에서 만든 거든 간에 이 리눅스가 밑에 깔리고 리눅스 그 안드로이드를 넣어서 다 되게 동일한 어떤 기능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미들웨어. 바로 이게 이 안드로이드에 해당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확한 의미는 운영체제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개발하려고 한다면 프로그래밍 언어는 어떤 걸 써야 되겠냐는데 대표적으로 앱을 개발할 적에는 앱 개발에 대한 언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는 자바를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자바를 가져가니까 자바가 처음에는 선 마이크로 시스템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들었었죠. 그러면 그것도 그 당시에 근무하던 이 사람들이 이제 만들었다가 뭐 퇴사하고 뭐 그러고 선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썬을 이쪽을 누가 인수했냐면 오러클에서 인수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자바도 글로 넘어갔는데 점점 자바도 계속 이 업그레이드를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오라클에서는 이 안드로이드 쪽에다가 돈을 내라라고 하는 자바 언어가 이 프리웨어로 뭐 이제 사용되고 있다 하는 그런 언어다시피 한데 그것도 이제 돈을 내라 뭐 해라 뭐 그러다 보니까 자체는 안드로이드 쪽에서 구글 쪽이죠. 코트린이라고 하는 그 언어를 만들어 쓰기도 하죠. 아직까지 자바보다는 코틀린이 나온 지 탄생된 게 그렇게 길지 않다 보니까 자바로 되어 있는 앱이 훨씬 더 많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가상머신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우리 자바만 가지고 한다면, 그냥 자바만 가지고 하는 경우는 이 보통 JVM이라고 하는 걸 쓰죠. 자바 버추얼 머신이라고 하는 걸 쓰죠. 이거는. 여기서 하진 이 얘기는 아니고 가상기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안드로이드 환경에서는 그전에는 달빅이라고 하는 걸 썼었어요. 그 달빅에 어떤 좀 제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이 안드로이드 런타임이라고 하는 이런 제 가상 머신이라고 하는 걸로 바뀌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4.4 전까지는 달빅이 있었고 이거는 4.4 이후 버전에서는 이 ART라고 하는 런타임 머신을 사용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 좀 형태가 다르긴 한데 이런 걸로 보시면 되고 우리는 지금 이제 이 4.4 이하의 것들은 한 2010년, 11년 그때까지는 썼는데 요 부분에 대한 거는 버전이 맞지 않는다.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아예 저희 실행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오래된 기기들은 이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 PC라든지 하는 것들은 돌아가긴 하더라도 앱들 신규로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죠. 자, 그래서 ART라고 하는 버추얼 머신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독자적인 부분이죠. 독자적인 가상기계다. 다시 말해서 이 독자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전에 요거는 썬이라고 하는 데서 시작됐고 이 썬에서 하고 난 다음에 오라클로 넘어갔는데 오라클하고는 별도로 동작하는 가상 머신을 갖고 있다. 이 정도만 이제 얘기하도록 하고요.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거의 구성 요소를 한번 볼게요.
여기서 구성 요소다라고 하는 거는 이 어플리케이션을 하기 위한 얘기다.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의 그 약자로 앱이라고 하는 걸 쓰죠. 어플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좀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좀 이상한 단어고 앱이라고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앱은 그 네 개의 구성 요소로 되겠다. 이 구성 요소들 보게 되면 네 개가 일단 액티비티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이제 대문자로 쓴다는 얘기는 클래스 객체 지향 언어에서의 이 대문자로 쓰이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 클래스에 대한 얘기를 쓸 때 대문자로 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액티비티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이 클래스다. 클래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설계도라고 보시면 돼요. 제품을 만들기 위한 설계도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설계도 자체를 가지고 뭔가 기계가 동작하는 건 아니죠. 설계도대로 만들었을 때 제품이 탄생하는 거죠. 설계도하고 제품하고는 다른 거다 알죠. 설계도가 제품을 만들기 위한 어떤 이제 그 가이드 라인이다라고 보셔도 되겠고, 전체적인 어떤 모습에 대한 거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품이 만들어지는데 그 제품을 객체, 오브젝트라고 부른다 하죠. 실제 우리는 오브젝트 가지고 쓰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그 클래스는 브로드캐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름 그대로 브로드캐스트니까 뭔가 저희 방송하는 느낌이다, 뿌린다라고 하죠. 그래서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서비스라는 게. 네 번째는 컨텐트 프로바이더라는 게. 이렇게 네 가지 구성 요소로 되는데 이 네 가지 구성 요소가 앱이라고 하는 걸 만들 때 다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이 중에 일부만 있어도 되고 뭐 또 하나만 있어도 되고 그래. 근데 가장 대표적인 거는 뭐냐면 그 액티비티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 이제 액티비티라고 하는 걸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게 될 부분이에요. 이 액티비티라고 하는 거는 화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PC라든지 미니 컴퓨터라든지 메인프레임 컴퓨터와는 달리 이 스마트폰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는 화면이 그리 크지 않다는 얘기죠. 물론 태블릿 PC는 조금 커졌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화면이 작은 걸로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이 화면 하나가 앱을 띄우게 되면 화면 하나가 전체 스마트폰의 전체 화면을 다 차지하는 걸 원칙으로 해요. 그래서 하나의 앱 단위에 다시 말해서 화면 하나하나당 하나의 액티비티가 담당하도록 이 계획이 돼서 만들어진 이 클래스다. 그래서 화면의 수만큼 유지하는 이 부분, 이게 액티비티라고 하는 클래스다. 그래서 화면이 내가 두 개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액티비티가 두 개 있어야 되고 화면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럼 액티비티 하나고 이런 식의 어떤 모습이다라고. 이거는 무조건 화면 띄운다 라고 한다면 액티비티고 화면을 띄우는 것이 아니라 백그라운드에 동작한다면 화면이 필요 없겠죠. 그러면 액티비티가 필요 없는 거예요. 네, 두 번째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라고 하는 거는 뭔가 수신해주는 부분이 되겠죠. 리시버니까. 그래서 여기 대표적인 게 어떤 경우냐면 충전 배터리 상태. 이 배터리 상태가 지금 저희 이 굉장히 배터리가 한 몇 분 있으면 다 방전이 돼 버린다 라고 한다면 모든 앱에다가 알려줘야 되겠죠. 그랬을 때 메시지를 쭉 보내주는 이 부분에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것들이 브로드캐스트 리시브라고 하는 기능을 가지고 하는 거다. 뭐 꼭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전체 쭉 깔아줘야 될 때 사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고. 자, 이제 이건 얘만 가지고 얘기할게요.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백그라운드에 실행되는 이제
작업을 할 때 쓰는 클래스가 되는데 이 대표적으로 배경음악 등에 이 그 사용될 수 있는 이 그 앱이다라고 하는데 쓸 때 하는 클래스가 서비스라고 하는 거다. 그다음에 컨텐트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데이터베이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파일을 읽는다든지 SD 카드에 있는 내용을 읽는다든지 등등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뭐가 많이 저장되어 있냐면 스마트폰이다 보니까 전화번호 등이 들어가죠. 그래서 전화번호부 관리 등의 어떤 DB를 이제 그 처리해 주는 부분 또는 파일 처리해 주는 부분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이 바로 이 그 컨텐트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거다. 자, 이번 학기 15주 중에 액티비티 브로드캐스트 서비스 다 써보겠지만 그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는 액티비티라고 하는 클래스가 사용되고 액티비티라고 하는 클래스는 초창기에는 액티비티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용됐는데 이제 점점 여기다 기능을 이런 거 저런 거 집어넣으면서 상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상속 액티비티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받아 가지고 새로운 이 기능의 액티비티를 집어넣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기능들이 추가됐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다. 그다음에 이제 다시 얘기하긴 하겠지만 인텐트라고 하는 얘기가 쓰여요. 이제 우리 이 지금까지 그 스마트폰을 다루지 않은 경우에는 생소한 하나의 용어가 나오는데 그게 인텐트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이 그 서로 아까 액티비티라고 하는 얘기 했었죠. 그래서 액티비티에서 액티비티로 화면에서 화면으로 메시지 교환을 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이 화면에서 또는 액티비티로 그러니까 하나의 화면에서 다른 화면으로 이 전환 등의 그 어떤 그 기능을 갖다가 전환하면서 메시지를 보내주기도 하고 이그 메시지 송수신 등을 할 수도 있고 또 한쪽에 이 액티비티에서 다른 액티비티를 실행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쪽으로 전환하기도 하는 그런 기능을 할 때 쓰는 것이 인텐트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요거에 대한 것도 나중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실제 그 수업을 해가면서 해보는 것이 좋긴 하겠지만 그렇게 지금 환경이 구축되어 있지 못하고 이 비대면으로 수업하다 보니까 이 각자 또 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 작성 프로그램을 다시 말해서 앱을 이 개발하기 위한 흐름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이번 학기에는 코트를 쓸 것이 아니라 자바라고 하는 걸 쓸 거다라고 얘기했죠. 앱을 개발하게 하는 거다. 그래서 소스 코드가 있고 이 자바 언어에는 확장자를 반드시 자바라고 하는 이름을 쓰게 돼 있죠. 확장자가 JAVA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사용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리소스 파일이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해요. 그래서 리소스 파일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다루는 것 중에 처음부터 그림, 사진 또는 그 영상, 동영상일 수도 있고 때로는 또 저희 음원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리소스 파일이다라고 얘기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MP3라는 리소스 파일들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정지 화면에 해당되는 것 중에 그림 그래서 대표적으로 PNG라고 되어 있는 것 등 이런 것들을 다 리소스 파일이다라고 하는 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앱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소스 코드로 자바 부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리소스 파일이라고 하는 거를 필요시에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이 동영상을 좀 같이 첨부해 가지고 나타내겠다. 아니면 화면에다가 그림을 좀 띄워야 되겠다. 사진을 좀 띄워야 되겠다 할 경우에 이런 리소스 파일이 사용된다 이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 앱을 개발하고 나면 이 그 앱 개발한 게 혼자 쓰는 것이 아니라
이 그 구글 스토어와 같은 데다가 플레이 스토어죠. 플레이 스토어 같은 데다가 이 그 등록을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판매하기도 하고 또는 무료로 제공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지금 개발한 이 그 앱은 어떤 환경에서 쓸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알려줘야 되겠죠. 그 하나가 뭐냐면 버전에 대한 얘기, 이 안드로이드 버전은 어떤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보안과 관련된 부분도 얘기해 줘야 되죠. 누가 개발했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기능들에 대한 것들을 첨부해 줘야 돼요. 그런데 그런 기능들 첨부가 뭘로 되어 있냐면, 표준 아니면 XML로 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에 첨부돼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타라고 합니다.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XML이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꼭 이 부분이 추가가 돼야지만 실행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개발한 그 앱의 속성을 여기다가 명시해 주게 돼 있다. 자, 매니페스트라고 하는 건 뭐 분명하다라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영어 단어예요. 여기서 이제 속성에 보게 되면 버전 번호라든지 뭐 보안 정보라든지 그다음에 뭐 개발자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겠죠. 자, 이 세 가지 것들을 다 이용을 해서 이 하나의 그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 위한 빌드라고 하는 거가 여기서 이용을 해서 사용된다. 자, 그전에는 이거를 이클립스라고 하는 걸 사용했어요. 이클립스를 사용했는데 지금부터는 몇 년 전부터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쓰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위주로 쓴다. 자, 버전이 낮은 그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쓸 때에는 이클립스를 써도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가지고 쓸 수 있도록 구글사에서 별도로 개발한 거고 이클립스라고 하는 거는 IBM이라고 하는 게가 주착이 돼가지고 몇 개 컨소시엄을 해서 만들어진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소스 코드나 리소스나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XML을 이용해서 이런 빌드가 되고 그 빌드가 이제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께서 써보실 거다라고 생각하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죠. 제가 아까 수업 시간 초기에 만드는 대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고 하는 거를 설치하는 걸 알려드린다라고 얘기했어요. 다운로드 받아서. 그런 걸 이제 설치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나서 이 컴파일을 하고 나면 이제 실행이 될 수 있는 앱에 대한 코드가 만들어지는데 내가 만든 앱이 실제 그 플레이 스토어 같은 데다가 넣어서 많은 사람들이 다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내 스마트폰에서 나 혼자 그냥 심심풀이 삼아 또는 이 뭔가 학술적인 의미에서 또는 그 취미로 또는 뭐 이런 식으로 만들었으니까 전 세계에다 뿌릴 거 아니다 이거죠.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저기다 알려줘야 되겠다라는 서명을 해야 되는데 사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만들었다라는 걸 알려줘야 되는데 서명이 안 된 그냥 그 어플리케이션을 갖다 APK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APK 파일을 만든다. 그래서 여기는 어떤 확장자가 들어가냐면 APK라고 하는 확장자가 만들어진 부분들이 돼요. 자, 요거까지만 가지고도 그 실행 가능해요. 그런데 이 실행 가능한 거는 내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에 직접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쓰시면 된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조금 더 다른 데다가 해서 나는 이 심심풀이 삼아 하는 것이 아니라 돈벌이 수단으로 뭐 노후에 조금씩 소일거리로서 또는 하다못해 10원씩이라도 받아가지고 전 세계에서 걷어들이면 생활에 도움이 된다. 요즘에 유튜버들 보게 되면 그렇게 해서 돈 받고 있죠. 예, 뭐 그런 식의 것처럼 그 서명을 여기다가 이제 더 필요로 하는 거. 그래서 서명이 된 그 APK 파일을 만들면 비로소
이 그 구글 스토어, 플레이 스토어 같은 데다가 올려서 이 많은 만천의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뭐가 더 추가돼야 되냐면 서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서명, 시그너처 부분에 대한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 그 서명에 대한 거를 키스토어라고 부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요건 제가 그 장담은 못 하겠는데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그 빌드라고 하는데 보게 되면 이 자바라든지 코틀린이라고 하는 언어가 동시에 같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 컴파일러가 여기에 내장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용해서 빌더에 의해서 APK 파일이 만들어지고 그 APK 파일을 실제 스마트폰에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실행하실 수도 있고 또는 이 실행 가능 방법은 두 가지로서 장치가 있고 스마트폰 같이 실제 장치가 있고 또는 이 그 우리 에뮬레이터라고 하는 걸 이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동작하는 과정은 이렇게 거친다. 그다음에 이제 안드로이드 개발 방법이 있는데 이 개발 과정은 이 뭐 어떤 걸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좀 이제 방향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가 SDK라고 해서 스탠다드 형태에 대한 거죠. 요거는 이제 우리 이뭐 윈도우 환경이든 리눅스 환경이든 이 순수하게 그냥 자바만 가지고 공부할 적엔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이 NDK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서 요거 이제 Native Development Kickstart. 이 부분은 뭘로 되어 있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에서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그 자바의 어떤 머신 가지고 이 클래스로 제공되어 있는 걸 가지고 이 그 앱을 개발한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조금 더 카메라에 해당되는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다뤄야 된다든지 또 위치 조정하는 GPS 이제 그 수신기가 더 있죠. 그걸 가지고 좀 더 뭐 새로운 어떤 걸 한다든지 GPS 수신기 부분을 조금 이제 저 하드웨어에 밀접한 부분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이 그 NDK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리눅스 환경에 기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C나 C 플러스 언어로 개발하는 걸로 원칙이 돼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룰 건 SDK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건 일반적인 앱의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걸 통괄해서 만들어지는 이 도구가 PDK라고 하는 걸로 해서 플랫폼 부분에 대한 거가 있죠. 그래서 플랫폼 디벨롭먼트 키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온 게 있죠. 그래서 PDK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내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에다가 포팅 작업을 해준다든지 하는 기타 등등 작업할 때 들어간다. 자, 이 SDK 부분이 우리가 다루게 될 부분이죠. 이게 이제. 근데 그 때로는 SK 부분하고 그 다음에 NDK 부분, NDK는 C 언어로 가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 C와 자바의 연동이 필요할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그와 같은 부분을 JNI라고 불러요. 그래서 자바 네이티브 인터페이스다. 이렇게 해서 JNI라고 하는 것까지 해서 자바와 다른 언어를 연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고, 이 보통 이제 그 SDK 가지고 우리는 그 개발하게 되는데 조금 좀 그 불편한 점이 많겠죠. 그리고 내가 개발했던 거와 관련한 것이 아니라 이 그 좀 더 미세한 하드웨어 조정, 모타 기능이라든지 하는 것 어떤 위치 제어 기능, 자세 제어 기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좀 더 이 기본
제공되는 클래스가 아니라 내 나름대로의 클래스가 필요하다면 NDK라고 하는 걸 이용해야 된다라고 보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 거기다가 포팅 작업하게 되면 PDK라고 하는 걸로 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개발의 한계가 발생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 이 그 스튜디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하면서 NDK까지 할 것인지 PDK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SDK만 쓰긴 하겠지만 혹시 또 저희 모르니까 PDK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얘기만 하도록 하죠. PDK는 안드로이드 전체 소스 코드를 개발하는 거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드로이드가 지금 현재 11 버전으로 나와 있는데 12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한다. 그런데 이건 미들웨어 부분이긴 하겠지만 그와 같은 부분에 들어가는 거를 개발할 적에는 PDK 환경이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와 같은 거는 이 포팅 쪽에 가깝다.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하드웨어 제어 부분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커널과 관련된 드라이버라든지 그다음에 하드웨어에 좀 더 아주 밀접한 이 레이어라고 해서 그걸 갖다가 HAL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하드웨어 그다음에 A는 abstraction이다. 레이어. 그래서 HAL 레이어라고 얘기하는데 HAL 부분을 작성 시 드라이버 프로 부분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또는 수정한다. 작성 시 사용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PDK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강력한 개발 방법이 되겠죠. 보통 이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스마트폰을 샀으면 내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이 뭐 버전이 10 버전에서 11 버전 올려주는 건 그냥 했는데 그렇게 이 판매 회사에서 열어주지 않는 이상은 신규 설치를 하질 못하죠. 그냥 스마트폰 이 폐기 처분하다시피 하고 새로운 안드로이드 환경을 구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할 때 다 PDK 과정에서 봐야 되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PC라든지 랩탑이라든지 하는 것처럼 그냥 운영체제 사가지고 샥 설치하거나 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지 않죠. PDK라고 하는 기능은 제조사에서만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PDK를 이용한 개발 과정을 한번 그렇다면 이제 다루진 않을 거니까 이번 학기는 그래도 시작하는 과정이니까 요거까지만 한번 보도록 하죠. 그 레벨 단계를 보게 되면 어플리케이션 부분이 있고 네, 어플리케이션 레벨 부분이 이렇게 있을 테고, 그 다음에 그 어플리케이션을 쓸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프레임워크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과 관련된 프레임워크이다.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냐면 이런 것들이 실행되도록 하기 위한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죠. 잠깐만요. 네. 505인데. 네? 공학과. 네. 근데 지금 거기 사람 없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거기다 갖다 놓으면 지금 사람이 없어서 안 되는데. 냉동이요? 어디서 왔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문 앞에다 갖다 놔주세요, 일단은. 네네. 네네, 네네. 네. 자, 미안합니다. 이제 그 라이브러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 그 리눅스 커널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네 개의 그 구성 요소로서 본다면 제일 우리가 이제 개발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거 갖다가 앱이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되죠. 그리고 앱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그 하위에 런타임, 아까 그 달빅이라고 하는 얘기도 했었고 ART라고 하는 부분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가지고 쓰게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ART 등등에 쓰이는 런타임 서비스가 있다. 그래서 그중에 가상 머신이다 뭐 하는 걸로 써야겠는데 이제 요 아래 그 라이브러리들은 다 뭘로 되어 있냐면 C 언어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나 뭐 그 아니면 어셈블리 언어와 같은 부분들로 들어간 부분들이 많겠죠. 그래서 여기가 일단 JNI라고 하는 거에서 자바와 그다음에 C 언어에 연동해지는 부분이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가 이 네이티브 이 서비스 바인딩 이렇게 해서 이제 C 언어로 되어 있는 거와 자바와 간에 연동하도록 만들어지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이그 C 언어하고 자바에 연동해 줘야 되니까 이 네이티브 서비스라고 하는 걸 해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하드웨어에 밀접한 부분들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하드웨어 앱색 레벨 레이어라고 앱섹션 레이어라고 하는 이 그 하드웨어의 그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제 그 드라이브죠. 그, 그 여러 가지 이제 장치 보게 되면 키보드도 들어갔고 그 다음에 그 화면도 들어가 있고 하죠. 그런 거를 라이브러리. 그래서 이 중에 특히 하드웨어 부분은 뭐 터치 패드에 해당되는 이제 그 스마트폰의 경우는 그거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GPS 신호의 센서 부분들이 여기 들어갈 테고 자, 이것들이 리눅스 커널에서는 뭐하고 되어 있냐면 이 그 커널 드라이브라고 하는 거하고 연동이 돼 있다. 이렇게 만들어져서 단계별로 구성되어 있는 구조가 되어 있는 게 바로 이 PDK 형태로 가지고 있을 때 이런 잔태를 거치게 되는데 우리는 이 부분만 사용하게 되는 거겠죠, 이제는. 그리고 런타임 서비스에 해당되는 것들은 이 기존에 있는 거 그냥 이 그 사용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SDK 부분이다.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도록 하고요. 여기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그냥 이 정도 하고 PDK는 넘어갈게요. 자, NDK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거 간단히 훑어보도록 하죠. 그래서 NDK를 이용한 개발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이거는 첫 번째 어셈블러. 자, 이게 어셈블러를 ASM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어 있고 또는 C 언어로 또는 C++라고 하는 걸로 개발되겠죠. 그래서 이 가장 아래 레벨에서 물론 이제 그 포팅 작업해 주는 건 아니고 이 리눅스 레벨에서 개발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ASM이라고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 또는 C로 되어 있는 확장재로 되어 있는 것 또는 CPP로 확장재로 되어 있는 이런 이 그 소스 코드로 되는 라이브러리들 이 라이브러리를 안드로이드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앱 레벨을 틀리다. 이걸 갖다 NDK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자바 언어에서 이 자바로 작성된 앱에서 이 그 C 또는 C++로 만든 함수를 이 그 직접 이 그 호출하는 방식이다. 자,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 NDK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자바와 C 언어에 연동해 주는 걸 JNI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자동 처리해 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조금 전에 얘기한 그 전체 흐름에서 런타임 서비스로부터 네이티브 바인딩이라고 하는 것까지 연동해 주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뭐 다른 내용들은 일단 예, 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 안드로이드를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보죠. 자, 여기까지는 오늘 할게요. 안드로이드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얘기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자, 안드로이드 사용자 인터페이스. 자, 사용자를 쓰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화면에다가 뭔가 띄우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까 네 가지의 기본 요소가 있다 그랬는데, 그 중에 액티비티라고 하는 기본 요소를 쓰기도 하죠. 그래서 그걸 상속을 받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클래스가 뷰라고 하는 거가 있고,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액티비티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화면에 보이는 뷰라고 하는 거하고 뷰 그룹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한 걸 볼 수 있다. 자, 뷰라고 하는 거를 보게 되면 먼저 이 뷰라고 하는 거는 이 그 첫 번째가 컨트롤 또는 위젯이라고 하는 경우 우리 보게 되면 화면에 여러 개뭐 터치할 수 있는 거나 모양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죠. 그걸 그냥 위젯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뭐 버튼이라든지 하는 것들. 그래서 위젯과 같은 화면에 표시되는 형태의 요소. 이건 버튼 등에 대한 것들이다라고 표시되는 그 요소들을 갖다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클래스를 갖다가 뷰라고 얘기한다. 자, 여기 보게 되면 뭐 배치 등등이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것도 조금 있다가 이제 안드로이드 환경에서의 프로그램들을 얘기하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만 가지고 하게 되면 처음에 이제 생소하신 분들이 있어서 자바 언어에 대한 수업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뷰 그룹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갑자기 무슨 얘기인지 뜬구름 잡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들어보시면 반복해서 그 다음 실습할 적에나 실습 자료 또는 실제 코드들을 다룰 적에 이런 거였구나라고 하는 걸로 이해하시게 될 거로 포함하고 알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여러 개 그룹이니까 여러 개를 포함하는 뷰죠. 다수개. 뷰를 포함하고 있는 그러니까 뷰의 확장 부분이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좀 더 복잡한 제어를 할 때 사용되는 거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액티비티라고 하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화면에 나타나는 부분이죠. 그래서 상호작용, 사용자와 그 상호작용하기 위한 을 위한 화면을 제어하기에 사용되는 클래스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물론 여기에도 뷰라든지 뭐 그런 걸 가지고 나타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화면에 해당되는 그 어떤 배지 같은 것도 여기서 담당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걸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 중에 액티비티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부터 이 액티비티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사용되는 것이고 클래스라고 하는 거에는 뭘로 구성되냐면 이 그 클래스를 구성되는 이 메소드라고 하는 함수들이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그 함수들에 대한 얘기들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일단 이 객체 지향 언어가 뭔지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 다시 한번 들으신 분들이 있겠지만 다시 한번 들으시고 그리고 이 같이 액티비티라고 하는 게 어떤 클래스 형태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는데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 클래스에다가 우리 그 도구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도구 빌더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치하시는 것이 좀 좋을지에 대해서 다 같이 얼굴을 볼 수가 없으니까 통일하는 의미에서 제가 드리는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각자 집에서 설치하시고 동작시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 환경이 좀 어려우신 분, 다시 설치 환경이 좀 불편하신다, 말씀해서 컴퓨터 속도가 너무 늦다라든지 뭐 한다면 학교 오셔도 되겠고, 또 저 말씀드린 대로 매주 목요일 날 오셔도 좋고, 뭐 격주로 오셔도 좋고, 이렇게 해서 실습을 하러 오셔도 제가 충분하게 이제 그 시간을 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그 자바 얘기 좀 하고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얘기하고 같이 병행해서 수업을 하는 걸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